네, 귀로드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고 2주 만이죠? 예.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자, 이번엔 퇴직자를 위한 창업 전략이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관심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자세히 좀 들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혹시 이렇게 또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창업 전략을 이제 계속 소개했잖아요. 네. 뭐, 사회 초년생을 위한 거 직장인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퇴사를 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창업에 실패를 해서 빈민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지 간략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라. 두 번째,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라. 세 번째, 세부 사항을 설정하라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자, 창업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제 나이대예요, 거의. 네. 대부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취직이 힘드니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돈은 벌어야겠고 돈을 까먹을 수는 없으니 급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안 하면 폐업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창업하지 말고 쉬면서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 받으시면서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등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퇴직하시고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실업급여가 한 9개월까지는 나오니까 그 시간 안에 천천히 좀 살펴보라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업종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환경 60, 경력 30, 취미 10% 정도 생각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장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경력입니다. 내가 해본 일, 관련이 있는 일을 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은 반드시 공부하고 경험하고 나서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경력도 없다면 그나마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잘 섞어서 하시는 게 한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로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업의 세 가지의 원칙에 따라 창업의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 두 번째, 비교 우위가 있는가? 세 번째,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원칙에 따라 창업의 사이즈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시장이 있는가, 두 번째가 비교 우위가 있는가, 폐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원칙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럼 첫 번째 시장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돈이 되는 사업이어야만 합니다. 당장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뜻하죠.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나 식당, 치킨집을 하는 이유 역시 당장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시장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코노미라고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홈코노미라 해서 집에서 배달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산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장이 역시 커지고 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시장을 선택해서 창업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 우위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도 있고 확장하는 시장도 있어 아이템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장사가 잘 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비슷한 사이즈의 업종이 1개 또는 2개 이상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1개가 생겨서 장사가 잘 되면 바로 옆에 생겨서 많은 집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경쟁업체가 생겨도 그 집에서 할 수 없는 서비스나 제품의 경쟁력을 갖춘 채로 창업을 하셔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교 우위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련 업종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 업종과 비슷한 곳에 알바든 직원이든 근무를 통해서 일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 힘들다면 자식이나 친척이든 그쪽에서 근무를 시켜 일을 해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이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을 들어서는 위험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폐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업에서 내가 아무리 시장을 잘 선택해도 비교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이드로 창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우는 방식으로 도전을 해야지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자산과 일가의 돈을 쏟아부어서 창업을 했다가 말도 안 되는 변수가 터져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세부사항 설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인테리어, 물품 구매, 마케팅 등등입니다. 네, 입지 선정. 처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입지는 이제 창업에서 정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우선 일단 소상공인지원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용카드별, 현금 영수증별로 시간대와 연령별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 업종까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도록 해야 합니다. 점포를 내는 상권의 유동인구, 소비 스타일 등을 샅샅이 살펴야 하며 인근 경쟁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히 동종업소 중 유난히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수차례 방문하며 인테리어 서비스, 제품 품질 등을 꼼꼼히 살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지 선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점포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냥 집주인하고 하는 것보단 부동산을 끼고 보증이 되는 상태에서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계약이 잘못되는 경우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때 점포에 인테리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돈만 주면 인테리어가 저절로 되는 줄 아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인테리어 업체를 한 군데만 보시면 안 되고 최소한 3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점포 아이디어를 보시고 그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설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물론 AS도 잘해줄 수 있는 집으로 하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인테리어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데다가 잘못 설치되면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테리어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해준다고 그러놓고 안 해줘도 질질 끌어가지고 비용을 점점 늘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신용도가 높은 집을 골라서 하셔야 합니다. 점포 계약도 부동산을 끼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었고, 물품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보통 식당이나 카페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품을 구매할 때 이제 새 것으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물건이 쓸 필요가 없어요. 중고 물품 거래하는 곳에 가면 새 곳에 가까운 집기들이 최소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폐업하는 집들이 한 7, 80% 되니까 거기서 나온 물품은 거의 새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개업 이벤트, 고객 관리, 종업원 관리 규칙, 유니폼, 거래처 결정 등도 이때 해놔야 합니다. 지인들한테 창업 사실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도 두루 알아놓아야지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절차가 끝나면 이제 드디어 개업을 하는 건가요? 개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오픈을 할 때 보면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어차피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태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큰 돈 들여서 개업을 했는데 오픈빨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손님 없어요. 다 그래요. 그리고 손님은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하루 종일 일해도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뭐 식당이나 카페라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씻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 어차피 창업을 할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손님이 없다는 생각으로 광고 홍보 등 마케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는 줄 모르니까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면 확장을 하시고 안 되면 규모를 줄이고 폐업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창업은 이처럼 끝이 아니라 끝없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자를 위한 창업 전략 소개해 주셨는데 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퇴직을 하신 다음 급하게 창업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업종을 선택하시고 창업의 방향과 사이즈를 폐업까지 생각하시고 설정하시고 창업 세부사항, 즉 입지 선정, 점포 계약, 인테리어, 물품 구매, 마케팅 등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창업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준비하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창업 준비하실 때 앞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손님이 넘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사실 큰 기대 또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기대만 갖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어지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